안녕하세요. 예쁨을 채우는 시간 UTC의 염원장. 미리 실장입니다. 자,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네. 보톡스 내성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 보톡스에서 몇 번 얘기했으니까 네.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 내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보톡스는 왜 생겼나 하면 우리가 이제 근육에 이상이 있는 병변, 근육이 항상 뭉쳐있는 병이 있어요. 그런 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고용량의 주사를 놓는 경우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주 꾸준히 맞아야 되거든요. 네. 몇 개월 간격으로 계속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놓다 보니까 결국 얘도 균을 넣어주는 거니까 네. 내 몸에서 이 균주가 항체를 만들어서, 군인을 만들어서 얘네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성이라고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미용적인 측면에서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용량이 들어가질 않거든요. 많은 용량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우리 저번에 했었던 종아리 보톡스 아니면은 뭐 여기 어깨에 있는데 이런 데 맞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많은 용량이 들어가지 않고, 또 간격이 자주 맞지는 않거든요. 2,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내성이 생기는 증례가 이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일단 내가 내성이 생겼느냐라고 했을 때 진짜 내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성이 아닌데 내성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저 같은 사람이 잘못 났을 때 의사가 그랬을 때 이제 내성처럼 보여서 효과가, 내성이 아니죠, 효과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일부 병원에서 너무 묽게 타거나 또는 너무 적은 용량을 넣거나 했을 때 효과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성이냐 아니면 효과가 없는 거냐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PCR을 돌려서, 예를 들면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이제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항체가 형성됐느냐를 볼 수도 있겠지만 비싸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가장 간단한 거는 한 군데다가 주사를 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마가 있다, 아니면 눈이 있다 그러면 한쪽 눈에는 놓고 한쪽 눈에는 안 나요. 아니면은 사각턱이 있다 그러면 양쪽을 만져서 양쪽의 크기가 비슷하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한쪽에만 맞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서 2달 정도 후에 양쪽을 측정해 봤을 때 맞은 쪽은 줄어들었는데 안 맞은 쪽은 안 줄어들었다,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성이 없는 거죠. 네네. 했더니 양쪽이 다 안 줄어들었어요. 이마를 맞았는데 양쪽 다 눈 들어 올리는 게 똑같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내성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난 내성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성이 생겼으면 사실 큰 방법이 없어요. 이건 좀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 보톡스에는 타입이 있어요. 우리가 균주에 대한 타입을 타입 A, 타입 B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건 다 타입 A입니다. 타입 B가 외국에는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실패해갖고 나갔어요. 왜? 타입 A가 워낙 대용량으로 많고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타입 B가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하고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타입 A,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A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보톡스나 B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보톡스나 다 다른 보톡스긴 하지만 타입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에 대해서 내성이 생겼으면 거의 다 내성이 생겼다고 보면 돼요. 네. 내성이 생긴 사람한테 뭐 요즘 보면 제오민이라든가 그런 이제 것들도 요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내성 생겼으면 이걸 맞으면 내성이 덜 생긴다 안 생긴다 이런 이제 논란도 있긴 하는데, 제오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그러면 내성이 잘 안 생기느냐라고 주장을 하느냐. 일반적인 다른 보톡스가 단백질, 독소를 이루는 단백질 외에도 비독소 단백질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보통 한 100유닛에 5나노그램 정도가 들어있는데, 제오민은 0.5나노그램 정도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만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네. 어렵죠. 네. 졸진 말고요. 네. 독소가 아닌 단백질을 많이 뺀 거예요, 제오민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성을 잘 못 만든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제오민에서 그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효과가 떨어진다. 보톡스의 효과가 다른 보톡스에 비해서는 기간이 짧고 조금 떨어지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나 실제로 제오민을 똑같이 해갖고 똑같은 용량을 놔도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또 많은 용량을 넣어야 된다, 많은 용량을 넣으면 또 어차피 단백질량이 비슷해지겠죠. 그러면은 어차피 생기는 건 똑같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이라도 덜 만들지 않겠냐라고 저는 물음표를 붙이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성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제오민을 맞으면 그래도 좀 덜 만들어질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을 것이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요. 그러면 내성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아까 말한 대로 뭐 제오민과 같은 보톡스를 맞아보는 것도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기간을 되게 잘 지켜야 돼요. 결국 내성이 생기는 거는 많은 용량을 자주 맞으면 무조건 생깁니다. 네. 근데 미용적인 측면에서 놓는 정도의 용량은 사실 많은 용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의미 있는 용량의 항체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보통 우리가 한번 딱 맞고 나서 언제 맞으라 그래요? 다음번에. 보통 6개월. 그렇죠. 6개월 정도 후에 맞으라 그래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성에 있어서는 기간, 용량 이거를 병원에서 말씀드리는 것대로 잘 해야 되고, 우리 실장님도 그걸 항상 지켜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워낙 오늘은 이제 보톡스 딴 데 뭐 어디다 써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네.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